이제 곧 더운 여름이 끝나면 추석 명절이 온다. 그 생각만 하면 나는 벌써부터 손목이 저려온다. 명절은 달력에서 빨간색의 하루지만 며느리에게는 며칠 전부터 이미 시작되는 전쟁과 같은 시간이다.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가면 가을 햇살보다 먼저 풍기는 전 냄새가 나의 코끝을 찌른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도 장바구니를 메고 서 있다. 배추, 고사리, 숙주, 그리고 고기. 끝도 없는 목록을 메모지에 적어오지만 막상 시장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담게 된다. 혹시 모자라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마음을 계속 붙잡기 때문이다. 가게 주인은 덤으로 한 줌 더 얹어주며 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웃는다. 그 인사 한마디가 따뜻해야 하는데 내 귀에는 무겁게만 들린다. 잘 보내라는 형식적인 말도 이제는 낯설지가 않다. 집에 돌아오면 냉장고 문이 겨우 닫힌다. 재료들을 꺼내 하나씩 손질하기 시작하면 시간은 이상하게 빨라진다. 칼로 마늘을 다지고 파를 채 썰고 시금치를 데치고 나물을 무치다 보면 손목은 이미 뻐근하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은 줄어들 줄 모르고 뜨거운 물에서 올라오는 김이 내 안경을 가린다. 순간적으로 내 얼굴이 김에 가려 흐릿하게 보일 때 나는 내 마음도 함께 흐려지는 것만 같다. 저녁이 되면 본격적으로 전 부치기가 시작된다. 커다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동그랗게 부쳐내는 동태전, 호박전, 그리고 동그랑땡. 뒤집게 부딪히는 소리가 주방 안을 가득 메운다.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들고 머리카락에 스며들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다. 한 판이 끝나면 접시에 담고 또 다시 반죽을 올려놓는다. 산처럼 쌓여가는 접시를 보면서도 안도감보다는 더 큰 피로가 밀려온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와 TV 소리가 섞여 들린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어른들은 과일을 깎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와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진다. 나는 같은 집 안에 있지만 거실의 사람이 아니라 주방의 사람인 것 같다. 그 문턱 하나가 이렇게 큰 벽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남편이 가끔 주방으로 와서 묻는다. 많이 힘들지? 내가 뭐 좀 도와줄까? 하지만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한다. 괜찮아. 다 했어. 다 했으니까 얼른 저리 가서 쉬어. 사실 괜찮지 않고 거의 다 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입에 붙은 지 오래되었다. 마치 며느리라는 이름과 함께 따라온 자동 응답과 같은 그런 말이 되었다. 밤이 깊어가면 손목은 더 무겁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다. 수세미를 꼭 쥐고 그릇을 닦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누구를 위해 이렇게 애쓰는 걸까?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흔든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서운해지는 마음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서운해하는 나 자신을 탓하면서 그릇을 더 세게 문지른다. 명절 전날 밤은 늘 이렇게 끝난다. 온몸이 녹초가 되어 방에 들어가면 거울 속에 나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지쳐있다. 손목은 파스를 붙여도 시원치 않고 다리는 퉁퉁 부어있다. 그래도 나는 내일을 생각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한바탕 전쟁이 시작이 될 거니까.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나는 다시 웃는 얼굴을 해야만 한다.
나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온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뜨겁고 무겁다. 내일이 오기 전 나는 오늘의 나에게 조용히 속삭인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이 또한 지나가리니 하면서 말이다. 명절 당일 아침이 되었다. 나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어제 전 부치던 기름 냄새가 아직도 방 안에 남아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 주방불은 이미 켜져 있다. 잠시만 더 눈을 감으면 좋으련만 시계바늘은 내 마음을 재촉한다.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고 국거리 고기를 꺼내 불 위에 올린다. 김이 피어오르자 이 집안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 된다. 아이들이 자는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숨소리, 거실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그 사이에서 나는 또 묵묵히 칼을 잡는다. 손목은 이미 욱신거리지만 멈출 수가 없다. 오늘 하루를 버티려면 어제보다 더 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퍼져나온다. 신우이가 아이들과 함께 과일을 먹으며 깔깔 웃는다. 나는 주방에서 고기를 저으며 그 웃음을 라디오처럼 듣고 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기분이 든다. 내가 있는 곳은 주방의 불 앞이고 그들이 있는 곳은 웃음의 동그란 원 안이다. 나는 그 원 바깥을 맴도는 그림자다. 잠시 후 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모인다. 밥과 국, 전과 나물, 잡채와 갈비찜까지 한 상 가득 차려졌다. 나는 서둘러 수저를 놓고 국그릇을 나르며 이 자리를 완성한다. 앉아야 할 내 자리가 있지만 나는 끝까지 움직인다. 가족들의 웃음과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나는 빈 접시를 들고 주방과 식탁을 오간다. 그런데 누군가 말한다. 우리 집은 원래 좀 간이 좀 센데? 누군가 툭 던진 그 말이 귀에 꽂힌다. 그 말이 평가인지 농담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만 내 가슴은 그 순간 무겁게 내려앉는다. 하루 종일 맞추고 또 맞추고 맞춘 간인데 간이 맞지 않는단다. 모든 수고가 지워지는 그런 기분이다. 식사가 끝나면 사진을 찍는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는 얼굴을 남긴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셔터를 누른다. 누군가 같이 찍어 한다. 급히 달려가서 사진을 찍어보지만 사진 속에 나는 구석에 겨우 걸쳐 있다. 웃고 있지만 어깨가 반쯤 잘린 채로 나왔다. 그 순간 나는 깨닫는다. 나는 이 가족의 중심에 서본 적이 없었다는 걸. 그리고 다시 설거지가 시작된다. 산처럼 쌓인 그릇들이 개수대 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자 손등이 붉게 달아오른다. 그릇에 묻은 음식은 쉽게 씻겨 내려가지만 마음에 묻은 서운함은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 남편이 주방 문턱에 서서 말한다. 그만 좀 해. 내가 좀 치울게.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젓는다. 아, 됐어. 이제 거의 다 했어. 사실은 아니다. 끝나려면 아직 한참 남았지만 습관처럼 나는 또 그렇게 대답한다. 이제는 진심이 아니라 의무가 된 말이다. 저녁 무렵 온몸이 녹초가 된다.
명절은 다 끝난 듯 보이지만 내 안의 명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손목은 시리고 어깨는 무겁고 마음은 허전하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내 손에 파스를 붙여준다. 수고했어. 짧은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 동안 들은 가장 따뜻한 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고인다.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왜 이제야 들려오는 걸까 하는 그런 서운함 때문일까? 모든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들려가는 스쳐가는 불빛들이 눈에 흐릿하게 맺힌다. 몸은 집으로 가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 주방에 남아있는 것 같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일까? 아니면 일꾼일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묘한 공허함이 몰려온다. 연휴가 끝났다는 안도감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 내일이면 나는 또 출근해야 하고 회사에서도 쌓여있는 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일도, 집안도, 시댁도. 나는 늘 어디에서든 쫓기듯 달려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다. 침대에 눕자마자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는다. 눈을 감으면 기름 냄새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온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손목은 저릿저릿하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명절 증후군일까? 명절은 끝났지만 내 몸과 마음의 명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다짐해본다. 내년 명절에는 조금만이라도 달라졌으면 좋겠다.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앉아 웃고 함께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 오길. 명절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거라는 걸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되길 바라면서 이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